좀 이렇게 빠진 게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대전에서 특검법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 올릴 것인데 한번 좀 보시죠. 제가 그 김건희 특검법을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논거를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이제 첫째로 명칭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보통 특검법은 우리가 특정한 범죄 혐의자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다 그러면 최순실 특검법. 지난번에 그 드루킹 같은 경우 사람 이름이죠. 드루킹 특검법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범죄 혐의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다면, 그러나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되건 안 되건 김건희 여사 이름을 들어 넣어야만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고 또 총선용으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매우 참 부당하죠. 다음이요. 지금 제가 이게 특검법을 대전서 한 거 같지가 않은데, 대전서 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 특검법에서 특별 검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터인,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특별 검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특별 검사가 없어요. 없으면 그냥 이걸 하세요. 특별 검사가 왜 없는가 하면, 특별 검사는 우리 헌법에 없고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 제도를 도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범죄는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가. 그러니까 특별검사와 대칭되니까 일반이란 말을 붙여야 옳겠지만은 통상으로 검사라고 하지 일반 검사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 특별검사는 왜 이것이 도입되는가?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겁니다.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여러분 예상되죠? 비리가 이 권력형 비리였었는데 권력형 높은 사람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일정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검사가 못했으니까 특별한 검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밝혀보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검사의 의의가 된 것입니다. 그 파일을 보면요, 그 김건희 특검하고 김정숙 특검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검사가 없는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꼭 머리에 기계에 두실 것이, 권력형 비리 혐의가 전제가 되고, 두 번째, 그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검사가 허용되는 것이죠. 그럼 특별검사는 헌법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두기 위해서는요, 특별검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특검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 특별검사를 임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을 보시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년 전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2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신분에서 주가 조작 혐의에 관여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취임 10년 전 사건이고 결혼 전 사건이라면 이 사건의 성격상 절대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특별검사를 두나요? 안 두죠. 검사가 소환해서 조사하고 처리하면 그만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결혼 전 사건이고 대통령 취임 전 사건이라면 첫째,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만일에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 시절이라든지 검찰총장 시절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특검할 수 있는 만한 소지가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검사장이고 검찰총장이라면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소사를 할 수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본질상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겁니다. 핵심이 이 2009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회장이 권오수입니다. 권오수가 자기네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권오수라는 사람이 이 주가 조작을 잘하는 선수라 그러는데 이모 씨와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 조정을 해보라라고 한 게 권오수입니다. 그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주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실제는 관건이에요. 아시겠죠? 권오수가 자신의 회사를 시세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혐의를 알고 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이루어진 사건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 권오수는요, 작년에 1심이 선고가 됐는데 권오수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선수한 사람,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실형을 받았지만 나머지 전주들은 다 무죄가 됐습니다. 다 무죄가 됐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자, 정리가 되죠? 권오수 회장은 집행유예, 조작했다고 보여지는 그 이모 씨는 실형 3년, 돈을 빌려준 전주들은 다 무죄,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요, 둘로 나눠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데도 이 사건이 적용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재인이가 얼마큼 지독한 인간이야. 윤석열 총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1단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있었느냐? 윤석열 총장은요, 그 당시 식물총장이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도 받지 못하게 했고 수사에 관여도 못하게끔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윤 총장이 그만뒀지요. 그 다음에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사건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이 친구들이 수사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서울지검 반부패부가 수사팀을 꾸리고 대검에서 회계 전문가 4명을 파견받아가지고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팀까지 합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다시 조사합니다. 왜 조사했겠습니까? 그는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때 관여한 인간이 전방부에는 이성인이가 관여했고 후반부에는 또 똑같은 친문검사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기소 못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팀들이 기소를 못했는데 어떤 일이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가 사건이 공소시효 10년이 끝났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중앙지검장한테.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제3자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와 같이 뭘 했다 그래가지고 공소시효 연장을 다시 시키는 일을 감행하면서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를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기소를 못한 것이.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김건희 여사를 어떻든지 간에 검찰총장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켜서 자신들이 이기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공작들이나 노력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떠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김건희 여사가 뭐 날씬하기도 하고 좀 이뻐 보이기도 하니까 좀 이렇게 질투의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예. 원래 대통령 부인은 질투할 대상이 아니죠. 예, 보통 거지들이 질투할 때는요, 백만장자를 질투 안 하거든요. 같은 거지 중에서 목 좋은데 선점한 놈, 요걸 질투하게 마련했는데 뭐 김건희 여사를 갖다 질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엄청난 부정이 있었듯이 있었느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 총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은요, 정확하게 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신속 처리 안건이라 해서 패스트 트랙인데 보통은 365일 정도 걸려요. 근데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8개월이면 됩니다. 4월 말에 발의합니다. 근데 몇 석이 필요하느냐?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에 180석이 필요해요. 민주당 단독으로는 다 끌어모아도 18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정의당이야 기꺼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월 말에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12월 말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무기로 쓰자 말이죠. 예전에 했던 김대엽 사건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되고 그다음에 준비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장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사건의 본질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와요. 아, 김건희 여사는 그럼 총선 후에 하자 하는데 총선 후에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없는 사건이에요.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철저하게 수사를 다 하고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을 다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을 마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해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이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다음이요. 그러면 우리가 김정숙이 건을 한번 보자고요. 김정숙 건을.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김정숙이가 과도한 해외 순방을 한다는 혐의가 있죠. 그걸 왜 이런 일을 했겠는가? 두 번째는 옷을 사 입었는데 자기 돈으로 사 입었느냐, 나라의 특활비로 사 입었느냐, 이게 중대한 의문이고 밝혀져야 될 사건인데, 이건 김정숙이가 남편이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범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거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자, 빠른 혐의를 볼게요. 빠른 속도로. 이 김정숙이가 외국에 나간 게 48회인데 몇 번 나간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역대 영부인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겁니다. 다음에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인도입니다. 인도를 김정숙이가 방문을 하는데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할 때 껴서 하루 정도 관광하는 거 뭐 그건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나 이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뭐라 했냐면 인도 정부가 요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인도 정부는 처음에 누구를 초청했느냐, 문체부 장관만 초청을 한 겁니다. 소요 예산이 2,600만 원인데 갑자기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자고 했기 때문에 3억 7천 1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건전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게 밝혀졌나요? 밝혀질 수가 없었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것이에요. 비리 의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특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김정숙을 특검해야죠. 우리 편 남의 편 따지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잖아요. 다음이요. 아르헨티나를 이 사람이 문재인이가 회의에 참석합니다. 통상 아르헨티나를 가려면 한국에서는요 LA로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미로 내려가는 것이 통상의 예고. 때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은 어떻게 하면 체코로 갑니다. 체코를 들렸다가 다시 이제 어디를 들릴지 모르겠는데 뭐 대통령 전용기니까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코를 들렸는데 당시 방문한 체코에는 대통령이 부재해서 대통령이 안 계셨단 말이죠. 그러나 뭐라 그랬느냐, 대통령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갔느냐 물으니까 청와대 답변은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갑니까? 탈원전을 주장한 인간인데 무슨 근데 원전 세일즈자 말이죠. 그래서 프라하성 관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비행기를 들어가지 않고 체코를 들렸느냐의 그 일정 변경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작용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국민들은요. 이게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적인 이해입니다. 다음이요. 뭐 세계 지도인데 뭐 참고로 하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옳지 체코를 갔다가 가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렇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 김정수 여사가 퇴임 4개월 전인데 이집트를 또 방문합니다. 그 문재인과 같이 가지 않았어요. 문재인이 중동 방문할 즈음에 비밀리에 피라미드를 가서 구경하고 옵니다. 마지막 졸업여행 같은 거를 이 인간이 하고 왔단 말이죠. 청와대는 뭐라느냐, 관광 홍보차 갔다는 거예요. 관광 홍보차 갔으면 비공개로 비밀리에 가야 됩니까? 버젓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가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 피라미드 여행이 김정숙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졸업여행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옷값인데 뭐 이 사람이 옷을 뭐 200불 입었건 300불 입었건 우리가 뭐 크게 뭐 비난을 할 수 있어도 위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특활비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심에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하는 게 옳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인데 문제는 딱 이걸 계산한 겁니다. 공개를 일부러 항소합니다. 항소하게 되면 좀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을 그만두니까 관련 기록 모두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될 것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청와대에서 항소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 소송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항소하면서 임기 만료가 되니까 모든 기록이 다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되어서 봉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정숙이가 대통령 부인이었을 당시에 옷값을 특활비로 썼느냐, 해외여행을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공식적인 일정에 의해서 했느냐가 국민들의 의문이 되는 것이고,
건전한 상식이 있다면 의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대통령 시절에는 검사가 나서서 이걸 갖다가 수사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 되는 것이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한 사건이기 때문에 김정숙에 대해서는 옷값과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경우에 제가 보수 우파에 속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아주 맹목적으로 편을 들고 미운 인간이기 때문에 김정숙을 무조건 헐뜯고 깎아내리려는 논리정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 건은요 대통령 시절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공소시효도 완료가 됐지만 제3자와 관련시켜서 하면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권한쟁의를 한다고 하는데 권한쟁의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국회가 이거 문제로 권한쟁의한다. 100% 좀